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글로벌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미국 증시 상황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미국 증시는 꿋꿋하게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베네수엘라, 미국, 중국, 대만이라는 이 네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오늘 내일 주가를 맞추는 뉴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2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줄 구조적인 변화에 집중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미국 증시는 왜 베네수엘라 이슈에도 올랐나? 0시 40분에서 2시. 먼저 증시 반응부터 짚어보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했는데 왜 증시는 오르지? 불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2025년 10월부터 미국은 마약 단속 등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강하게 압박해왔거든요. 즉, 이번 사건은 갑자기 터진 깜짝 뉴스가 아니라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긴장 상태의 결말인 셈입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마두로 체포는 오히려 이 지지부진하던 긴장을 끝내는 종결 이벤트로 해석된 거죠. 이제 변수 하나가 정리됐구나 라는 안도감이 증시 반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트럼프는 왜 베네수엘라 석유에 집착하나? 2시에서 3시 40분. 그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도 셰일가스랑 석유 많이 나는데 왜 굳이 베네수엘라까지 건드리는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원유 한 배럴을 뽑아내려면 비용이 4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듭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얼마인지 아세요? 단돈 13달러에서 16달러 수준입니다.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마인드로 볼 때 이렇게 싼 기름을 눈앞에 두고 안 가져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가 원유 공급원을 확보해서 미국 내 물가를 잡고 에너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한 거죠. 베네수엘라는 지금 당장 석유를 못 캔다. 3시 40분에서 5시.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매장량은 세계 1위지만 당장 기름을 콸콸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간 관리를 안 해서 인프라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사우디나 러시아처럼 꾸준히 투자해온 나라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진짜 전략은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유전 인프라부터 다시 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미국의 유전 서비스나 시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죠. 다만 이건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거액이 투입될 텐데 과연 트럼프 임기 내에 이게 다 완성될 수 있을지 정치적 리스크는 없는지가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핵심 변수입니다. 베네수엘라 압박이 중국 타격으로 이어질까? 5시에서 6시 10분. 자, 이제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보죠. 베네수엘라 기름 80%를 중국이 사가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잡으면 중국도 휘청거리겠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영향 없습니다. 숫자의 함정인데요. 베네수엘라 수출량의 80%가 중국으로 가는 건 맞지만 정작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밖에 안 됩니다. 중국 입장에선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인 수준인 거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압박한다고 해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흔들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중국은 대만을 바로 압박할까? 6시 10분에서 7시 20분. 그럼 이런 우려도 나오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이란을 세게 압박하니까 중국도 이참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을까? 제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이슈를 대만 문제와 직접 연결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들의 자산 가치와 체제 안정, 그리고 장기 전략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거든요. 대만 문제는 아주 정교하게 짜인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정치가 진짜 핵심 변수다. 7시 20분에서 9시 20분. 그럼 대만 리스크의 진짜 실체는 뭘까요? 군사훈련 뉴스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바로 대만 내부의 정치 구조입니다. 현재 대만 입법원은 113석인데 다수당 기준인 57석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독립 성향의 민진당 DPP, 이 힘을 얻으면 중국과의 긴장은 올라가고 반도체 시장은 불안해질 겁니다. 반대로 중국과 대화하려는 국민당, KMT, 이 다수당을 유지하면 중국이 굳이 대만을 강하게 압박할 명분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날짜는 딱 2개입니다. 2026년 11월 지방선거, 그리고 2028년 1월 대선. 이때의 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글로벌 증시와 반도체 공급망의 향방을 결정지을 진짜 변수가 될 겁니다. 클로징 9시 20분에서 10시.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베네수엘라 리스크를 이미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전략은 10년짜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이고요. 중국은 이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눈여겨볼 변수는 2026년과 28년에 있을 대만의 정치 스케줄입니다. 결국 투자는 눈앞의 시끄러운 뉴스가 아니라 그 밑에 흐르는 거대한 구조와 시간을 보는 게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긴 호흡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